87번부터 볼 건데 87번은 문제가 그닥 어렵진 않아서 그냥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오늘 클린 시간에 내가 수능 완성 뽑아서 나눠줄 테니까 꼭 받아가시고, 알겠죠? 받아가서 1단원 풀어오시면 됩니다. 1단원 오늘 주는 거 해봤자 1단원이 25문제였나? 30문제였나?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수능 완성이 전부 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정도 풀어보시고 뭐 모르는 거나 중요한 걸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할게요. 87번 보면 동전 하나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X축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Y축으로 1만큼 움직이겠다 라고 돼 있고, 10번의 시행을 했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위에 있을 때 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얘를 풀어야 그 다음을 풀겠죠? 왜냐면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1을 한번 지났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위에 점들이 있을 건데 우리는 무조건 X축으로 1 아니면 Y축으로 1만큼만 움직이잖아. 그래서 XY 좌표가 0 아니면 자연수가 되겠죠? 맞지? 소수나 분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 5,0 있을 거고, 또 0,5 있겠죠? 또 3,4가 있을 거고 4,3이 있겠죠? 이렇게 4개밖에 없어, 저 위에 자연수는. 맞지? 그럼 그랬을 때 얘네 4개들 중에 1,1을 지났을 확률을 볼 건데 5,0을 갔다 또는 0,5에 도달했다 라는 건 1,1을 지날 수 없다는 소리예요. 맞죠? 1,1을 지났는데 갑자기 Y좌표가 줄어든다거나 X좌표가 줄어들진 않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전체 확률 구할 때 확률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뭐야? 1,1을 지나고 나서 간 경우와 1,1을 지나지 않고 간 경우를 구한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겠죠, 확률을. 맞죠? 그 확률 계산 같은 경우에는 쉬워서 넘어갈게요, 그냥 얘는. 그리고 어차피 전부터 했던 건데 동전은 어차피 앞뒤면이 2분의 1, 2분의 1이잖아. 맞죠? 그래서 그냥 확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독립시행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88번 봅시다. 88번에 뭐야? 오늘 날이 아닌가? 왜 이렇게 아침부터 나를 힘들게 하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그 집에 손님들이 왔거든, 일요일에. 그래서 이제 하고 또 오늘 수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정리를 다 못하고 잤어.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집에 있는 기계들이 말썽인 거야. 그러니까 뭐 식기세척기나 아니면 그 음식물 처리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애들이 갑자기 이제 잘 안 되는 거야. 뭐가 잘 안 돼. 근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음식물 처리기가 빨간불이 떠 있어. 빨간불이 떠 있고 멈춰 있는 거야.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 음식물들이 안에서 이게 뭐라 그래야 돼, 갈려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은 거야. 가만히 있었으니까, 멈췄으니까 그 상태로. 그래서 아침부터 그러고 그거 이제 정리하느라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그냥 얼른 후다닥 준비하고 왔는데 또 이제 이게 말썽이네. 이제 이게 안 되네. 이거 내가 워치인데 워치를 안 차고 다니거든. 난 시계를 싫어해서. 이거 그냥 카메라 그거거든.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 녹화가 되고 끄면 끄는 건데 작동을 안 하네. 에이씨. 아무튼 오늘 조심해야겠다. 봅시다. 아침부터 계속 이러네. 88번 볼게요. 흰색 공 3개와 검은색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번에 2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하겠다.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고 시행을 반복할 때 꺼낸 공들 중 흰 공과 검은색 공의 개수가 같으면 시행을 중단한다. 시행을 중단할 때까지의 시행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라는 건데, 우리가 어차피 공이 6개밖에 없죠. 그치? 그리고 한 번 뽑을 때 2개씩 뽑는 거잖아. 그럼 최대 몇 번까지 밖에 어차피 3번까지밖에 못 뽑고 끝나. 알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이 되겠죠? 맞지? 그럼 그랬을 때 2에 10x 플러스 1이니까 얘는 그냥 2x에다가 10 곱하고 1 더한 거잖아. 맞죠? 그럼 평균만 구하면 되겠지. 그리고 x가 어차피 1, 2, 3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때 확률을 구해서 이산확률 변수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확률을 지금부터 볼 건데, 그럼 내가 한 번 뽑았는데 시행이 멈췄다는 건 뭐와 뭐가 나왔다는 거야?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으니까 한 번에서 멈췄겠지. 맞나요? 그럼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2개를 고르는데 3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되죠? 됐나요? 이게 끝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두 번째 시행에서 끝났다는 건 두 번째 시행에서 흰색 1개, 검은색 1개가 나왔다는 거지. 근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시행에서 멈췄어. 그럼 두 번째 시행을 해, 안 해? 안 하겠지? 그러면 첫 번째 시행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야? 흰색 2개가 나왔거나 검은색 2개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 시행으로 넘어왔겠죠.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그랬을 때 내가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건데 흰색 공도 3개고 검은색 공도 3개잖아. 어차피 색깔만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확률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된다고요. 맞죠? 그러면 흰색 2개가 나올 확률은 6C 2분의 3C 2 하시면 되죠? 그치? 그럼 얘 또는 얘니까 여기다 곱하기 2 하시면 얘로 넘어가는 거고, 맞죠? 얘로 넘어가는 거고, 내가 흰색 2개를 뽑았어. 그럼 내가 남아있는 건 흰색 1개와 검은색 공 3개 남은 거지. 그 중에 얘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 확률 뭐야? 4C 3분의 1C 1 곱하기 3C 1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얘 계산해볼까? 얘 계산하면 뭐 나오니? 15분의 3이니까 5분의 3 나오나요? 5분의 3? 네. 6, 5. 15분의 6, 5, 15, 3, 5. 맞죠? 5분의 3 나올 거고, 얘는 15분의 3이니까 5분의 1에 2 곱하니까 5분의 2. 얘는 4분의 3.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그럼 10분의 3 나오나요? 그럼 얘는? 어차피 마지막이잖아. 맞죠? 그럼 뭐 여사건으로 하면 되죠. 얘가 10분의 6? 6, 3이니까 얘는 10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전체항 1이니까. 여기서 끝난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확률 구하시면 돼요. 혹시 계산이 틀렸나요? 맞겠지?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분모가 10이어서 앞에 11을 준 것 같아요. 분모가 10이니까 그 분모 없애려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 정도 문제들은 어떻게 풀 건지만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 정도는 당연히 맞춰주셔야 돼요. 확통 수능 보거나 모의고사 보거나 할 때. 그 다음 89번. 89번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의 함수가 있다. 첫 번째 1대1 함수가 아니다. 1대1 함수가 아니다라는 건 무조건 겹치는 게 존재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5개에서 5개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그랬을 때 나에서 5보다 작은 임의의 자연수 n. 그러니까 n은 뭐가 아니다? 5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럼 그랬을 때 그 중에 fn은 fm보다 작은 집합 a의 원소 m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n이 5가 아닌, 즉 n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었을 때 걔는 fm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f1이 5라고 해봐. 우리는 1, 2, 3, 4, 5 중에 고르는 거야. 지금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거니까. 그럼 f1이 5라고 해봐. 그럼 5가 fm보다 작다. 가능해? 불가능하죠.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f1, 2, 3, 4는 전부 다 5일 수 없어. 맞나? 5면 안 돼. 그럼 5가 가능한 건 뭐밖에 없어? F5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뭘 보겠다? F5가 5인 경우를 보겠다. 그럼 F5가 5라고 하면 1, 2, 3, 4가 1, 2, 3, 4로 가겠죠. 맞나요? 5는 5로 갔고 어차피 1, 2, 3, 4는 5로 안 갈 거니까. 그럼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어. 그런데 1대1 대응이면 안 돼. 1대1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1대1이면 안 돼. 얘들아? 1대1이면 안 돼. 1대1 함수 너네 어떻게 구해? 그냥 4팩이죠. 4개가 4개로 가니까 1대1 함수 그냥 4팩이야. 맞나요? 그치? 그럼 1대1 함수가 아닌 걸 구해야 돼. 그럼 뭐 하면 돼?
여사건으로 풀면 되죠. 왜? 1대1 함수 그냥 4팩으로 구하면 되니까. 그럼 뭐가 된다? 전체 함수의 개수는 4의 4제곱일 거고요. 4개가 4개로 가는 거니까 거기서 뭘 빼겠다? 4팩토리얼을 빼겠다 하시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두 번째, F5가 꼭 5가 아니라 F5가 4일 수도 있잖아. 5로 고정되지는 않을 거잖아. 그럼 얘가 4라고 계산을 해볼게. 그럼 잘 봐. F1이 4가 됐어. 그럼 얘는 FM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FM이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F5가 5다 이렇게 봤던 거잖아. 그런데 F5가 5가 아니야. 그러면 5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2가 5가 됐대. 돼? 안 돼? 안 돼. 왜? F2는 결국 또 FM보다 작아야 되거든. 맞나요? 그러니까 F5가 5가 아니면, 정확히는 F5가 4면 F1이 4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F1, 2, 3은 1, 2, 3, 4는 어디로만 가야 돼? 이번에는 1, 2, 3으로만 가야 돼. 4도 가면 안 돼 이제는. 괜찮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상한선인 거야. 얘가 최대값이어야 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얘는 3의 4제곱이고 어딜 가든 1대1이 아니겠죠. 얘가 더 적으니까.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 F5가 3이면 몇의 4제곱? 2의 4제곱. F5가 2면 1의 4제곱. 해서 얘네들 더하시면 답인 거예요. 괜찮니?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조건을 해석하다 보니 뭐가 생겼다? 아, F5가 결국 가장 커야 되는 거구나. 커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왜? 너 자꾸 실실 웃을래? 웃을 만한 게 없을 텐데. 자꾸 실실 웃어. 너 그러다가 승윤이처럼 입원하는 수가 있어. 알겠지? 아니 내가 승윤이가 딱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 언제 퇴원하냐? 승윤이를 못 믿겠으니까. 장난이고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왜냐면 만약에 좀 그렇잖아. 애가 만약에 아파. 근데 내가 얼만큼 아픈지 모르잖아. 근데 입원을 했어. 근데 내가 학원 보충 때문에 전화를 해. 좀 너무 정이 없잖아. 아파 죽겠는데 학원에서 전화 와봐. 생각해봐. 하여튼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언제 퇴원을 하냐 승윤이가. 그랬더니 내가 처음에 들은 건 이번 주 내내 있는다고 들었어.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해야 된대. 근데 일주일 동안 입원하는 거면 진짜 아픈 건데 하고 이제 어머니가 전에 난 처음에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입원하면 학원을 빠질 거니까 그 빠진 이유를 전화하려고 이제 전화했거든. 근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월요일에 퇴원한다는 거야. 월요일부터 학원을 갈 수 있대.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러냐 그러면 이제 보충을 따로 안 잡아도 되겠네요 하고 이제 결국 그렇게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아무튼 아프면 바로 연락하세요. 학원에. 알겠죠? 바로 연락하시면 아파서 그런 거 뭐 하루 빠지는 거야 뭐 영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뭐 이틀 빠지고 3일 빠지고 이런 거는 못하니까 아프거나 그래서 그런 건 학원에 빨리 연락을 하시면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 드릴 테니까. 알겠죠? 그냥 뭐 근데 뭐 놀러 가고 갑자기 오늘 학원이 가기 싫어서 뭐 컨디션 난조 갑자기 당일날 컨디션 난조는 뭐야 도대체. 그런 걸로 하는 거는 따로 시간을 잡아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은 아파서 그런 거는 얘기하세요. 그 다음 90번 봅시다. 90번에 어느 시험관에 A 박테리아 M마리가 들어가 있다 그랬을 때 각각의 개체는 24시간 뒤에 5분의 1의 확률로 8개체로 분열하고 5분의 4의 확률로 4개체로 분열한다 라고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잘 봐. 우리가 이거를 여러 번 했었는데 표현 방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너네가 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어떤 이미 하나의 개체가 있어. 이 개체는 5분의 1의 확률로 8배가 되는 거고 5분의 4의 확률로 4배가 되는 거잖아. 맞죠? 맞죠? 그러면 각각의 개체들은 무슨 시행이야? 독립시행인 거야. 맞죠? 각각의 개체들은 서로 영향이 없을 거니까 독립된 개체들이에요. 맞죠? 그럼 독립시행이야. 그럼 그 독립시행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게 뭘까? 내가 항상 얘기했었던 거야. 만약에 내가 주사위를 던져 1이 나오면 X축으로 1만큼 움직이겠대. 그 외의 것이 나오면 뭐 X축으로 3만큼 움직이겠대. 그럼 내가 주사위를 뭐 10번 던졌어. 10번 던져서 만들어지는 그 독립시행의 결과물은 뭐야? 좌표야? 독립시행의 결과물이 좌표니? 뭐야? 독립시행의 결과물은 그 시행 자체 1이 몇 번 나왔느냐 1이 아닌 게 몇 번 나왔느냐
각각이 몇 번 나왔느냐의 횟수가 독립시행의 결과야. 그 결과를 가지고 X좌표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N마리의 개체가 있어. 그 각각은 독립시행들이야. 그럼 내가 독립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뭐다? 이 8배가 된 개체가 도대체 몇 마리냐? 이 4배가 된 개체가 도대체 몇 마리냐?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그냥 임의로 설정을 해볼게. 얘가 20마리고 얘가 40마리였대. 그럼 최종적인 전체는 20에다 8을 곱해서 160마리고 40에다 4를 곱해서 160마리가 그러니까 전체가 320마리가 됐겠구나 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 결과물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독립시행의 결과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요. 독립시행은 그 자체로 몇 번이 됐느냐 5분의 1의 확률로 몇 개의 개체가 8배가 됐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요 8배가 된 개체들을 X마리라고 해보면 K마리라고 해보면 얘는 N-K마리가 나머지 애들이 4배가 됐겠죠. 그럼 최종적인 개체수는 얘는 8K가 됐을 거고요. 얘는 4를 곱해서 4M-4K가 됐을 거고요. 그럼 전체는 몇 마리가 된 거다? 4M 플러스 4K가 됐겠네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얘를 구했더니 얘가 뭐 이상일? 처음에 5배 이상이잖아. 처음이 N마리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보다? 5M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여라. 됐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였고,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K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4분의 M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말이에요. 4분의 M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지금부터 K를 볼 건데 K라는 애는 직접적인 독립시행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를 따를 거고요. N번 시행해서 5분의 1의 확률로 만들어질 거다 라는 거고, 그럼 내가 얘를 정규분포로 바꾸시면 5분의 M,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하면 25분의 4일 거니까 5분의 2 루트 M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얘가 뭐보다 클 확률이 4분의 M보다 클 확률이, 그러면 정규분포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5분의 M이면 여기가 4분의 M이 있었을 거고요. 얘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얘가 0.0013이래요.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은 요 반대편은 뭐일 것이고 0.4987일 것이고 0.4987의 확률이 3이라고 나와 있죠. 그치? 그래서 뭐다? 4분의 M을 표준화 시켰을 때 4분의 M 마이너스 평균 5분의 M 나누기 표준편차 여기 적혀있죠. 표준편차 5분의 2 루트 M을 계산했을 때 뭐가 된다? 3이 된다를 풀어주시면 M이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독립시행의 결과물은 항상 횟수야, 횟수. 왜냐면 시행의 결과물인 거니까. 그게 몇 번 나왔느냐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추가적인 연산이 붙는 것 뿐이에요. 지금처럼. 알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전에 했던 그 주사위 문제, 뭐 주사위를 굴려서 좌표를 찾고 그 좌표에서부터의 뭐 직선까지의 거리, 뭐 이런 문제도 있었어. 걔네들은 전부 다보다 독립시행의 결과물들이 아니다. 최종적인 애들은. 그래서 독립시행의 결과물은 횟수로 따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전체가 N마리가 있었고 그 중에 K마리가 8배, 그 중에 N-K마리가 4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질문 있니?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1번인데 91번 문제를 쭉 한번 읽어보면, 그리고 읽어보셨을 건데, 보시면 갑이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X축으로 1만큼 움직이고 뒷면이 나왔으면 XY 좌표의 크기에 따라서 X축으로 1만큼 움직일 수도 있고 Y는 X 대칭을 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로만 움직이느냐? X축의 방향으로만 움직여. Y축으로 움직이는 건 없어. 무조건 X축으로 1만큼 움직이거나 아니면 Y축 대칭, 다시 Y는 X 대칭하는 거야. 맞죠? 근데 그랬을 때 P가 어디에 도달했대? 4,4에 도달했대. 4,4에 도달했대. 그러면 봐봐. X축으로만 움직여. 근데 4,4에 도달했어.
그럼 X축으로 몇 만큼 움직인 거야? 총 8만큼 움직인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Y축으로는 못 움직인다니까? 그럼 X축으로 4만큼 움직였어. 그 다음 Y는 X 대칭을 해. 그럼 Y가 4로 바뀌겠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X축으로 4만큼 움직여야 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4,4에 도달을 했다는 건 일단 X축으로는 총 연속해서 8번 움직였다는 소리가 아니야. 중간에 Y는 X 대칭했을 거야. 근데 총 몇 번 움직였고 X축으로 8번 움직인 거고 Y는 X 대칭을 최소한 몇 번은? Y는 X 대칭을 최소한 한 번은 해야 돼. 맞잖아. X축으로만 8번 움직이면 8,6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럼 그 중간에 X좌표가 4가 됐을 때 Y는 X 대칭해서 Y를 4로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 X축으로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은 있어야 돼. 근데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2번 했을 수도 있고 3번 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동전을 최소한 몇 번은 던져야 되는 거야? 최소한 몇 번은 동전을? 최소한 9번은 던졌겠죠. 최소한 9번은 던졌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됐니? 그러면 최소한 동전을 9번은 던져야 돼? 그럼 최대 몇 번 던질 수 있을까? 최대 몇 번 던질 수 있을까요? 최대치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최대치려면 얘는 고정이야. X축으로 9만큼 움직이면 이 둘의 좌표의 합이 9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많아져야 돼. Y는 X 대칭이 많아지면 동전을 그만큼 많이 던질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X축으로 9만큼 움직이면 안 돼. 그럼 XY 좌표의 합이 9여야 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못 늘어나. 얘만 늘어나는 거야. 그럼 최대치로 한번 봐볼게. 최대치로. 내가 한 번 던졌어. 그럼 X축으로 1만큼 움직여서 1,0이 됐어. 근데 그 다음 던졌을 때 Y, X, 즉 Y는 X 대칭을 하려면 X좌표가 더 커야 돼, 무조건. 지금 더 크잖아. 맞죠? 얘 한 번 던진 거야. 우린 최대치를 보고 싶은 건가? 여기서 Y는 X 대칭을 해서 0,1이 됐어. 그럼 이제 뭐가 커? Y좌표가 더 커졌어. Y좌표가 더 커지면 Y는 X 대칭 못해.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몇 까지는? 2,1까지 2번은 또 증가해야 돼. 맞니? 그 다음 여기서 또 Y는 X 대칭했어. 그럼 1,2가 되겠죠? 그 Y좌표가 커졌네? 그럼 여기서 몇 까지는? 3,2까지 일단 이만큼은 증가해야겠네 또. X좌표가 커져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여기서 또 Y는 X 대칭했어. 그럼 2,3이 될 거야. 그럼 여기서 또 몇 가지? 4,3까지는 이만큼 또 가야겠네. 괜찮니? 이거 보는 거야. 이거 지금 X가 더 커야 Y는 X 대칭을 할 수 있는 거야. 확률 계산이 아니라. 그럼 이렇게 돼서 여기서 또 Y는 X 대칭했어. 그러니까 3,4가 됐어. 그 다음 X축으로 1만큼 움직여서 4,4에 도달을 했겠죠. 맞니? 그럼 총 몇 번 던진 거야? 1번, 2번, 4번, 5번, 7번, 8번, 10번, 11번, 12번 던진 거네요. 맞죠? 그러니까 최소 몇 번부터 9번부터 최대 몇 번까지 12번까지 가능하다. 그 중에 몇 번인 걸 찾아라? 10번인 걸 찾아라 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봅시다. 그럼 9번일 때 볼게요. 지금 9번 던졌을 때 볼게요. 그 9번 던졌다는 건 Y는 X 대칭을 한 번밖에 못해. 그러면 어디까지 가고? 0,0에서 출발해서 일단 어디까지 한 번에 가야 되고? 4,0까지는 한 번에 가야 돼. 맞죠? 그 다음 여기서 Y는 X 대칭을 해서 0,4로 만들어 놓고 또 여기서 이제 4만큼 가서 4,4까지 가면 되는 거야. 괜찮니? Y는 X 대칭을 한 번밖에 못하니까 Y좌표를 한 번밖에 못 만들어줘. 근데 Y좌표를 4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저 과정밖에 없어요. 그럼 보자. 0,0에서 내가 동전을 던졌어. 앞면이 나왔네? 그럼 1만큼 움직이겠죠. 0,0에서 동전을 던졌는데 뒷면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 0,0은 XY 좌표가 같지? 그러면 뒷면이 나왔어. 근데 XY 좌표가 같아. 그럼 어디로 움직여? X축으로 1만큼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뒷면이 나오든 앞면이 나오든 0,0에서 무조건 어디로 움직여?
1,0으로 움직여. 그럼 1,0으로 왔어. 이 확률은 계산할 필요 없어. 무조건이니까. 그럼 이제는 뭐가 더 커? 이제는 x가 더 크지. 그럼 뒷면이 나오면 y는 x 대칭을 해버리는 거잖아. 그럼 안 되잖아. 우리 y는 x 대칭 여기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뭐만 나와야 돼? 앞면만 나오겠죠. 몇 번이? 1,0에서 4,0까지 가야 되는 거야. 몇 번이? 3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8분의 1이 될 거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그 다음 y는 x 대칭할 거니까 2분의 1이 될 거다. 그 다음 볼게요. 그럼 y는 x 대칭에서 0,4가 됐어. 이젠 뭐가 더 커? 이제 y가 더 커. 그러면 앞면이 나와도 1, 뒷면이 나와도 1이죠. 그치? 그러면 0,4에서 4,4까지 갈 확률은 1인 거야. 그러니까 이 확률은 뭐가 나와? 16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한번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내가 10번 던졌어. 10번 던졌어. 그럼 방금 했던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0,0에서 일단 무조건 어디는 갈 수밖에 없다고? 1,0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뭐 무조건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8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10번 던지는 거면 y는 x 대칭을 몇 번 할 수 있는 거야? 2번 할 수 있는 거야? 맞죠? y는 x 대칭을 2번 할 수 있는데 그 2번을 어디서 할지를 정하는 거죠. 그럼 어디서 할 수 있어? 1,0을 기준으로 y는 x 대칭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0에서 2,0으로 가서 y는 x 대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1,0에서 3,0으로 가서 y는 x 대칭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4,0까지 와서 y는 x 대칭을 했어. 그럼 뭐가 돼? 얘가 되잖아. 얘가 되잖아. 그럼 얘랑 같아지면 안 되잖아. 맞죠? 그럼 9번밖에 못 던져. 얘대로 가면. 맞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럼 각각의 확률을 따져볼게요. 일단 첫 번째 1,0에서 y는 x 대칭을 했다는 건 뒷면이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2분의 1의 확률로 뒷면이 나왔어요. 그럼 뒷면이 나왔으면 몇 콤마 몇으로 갔을 거고 0,1로 갔을 거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y좌표가 더 크기 때문에 뭐를 던지든 일단 2,1까지는 갈 거야. 맞나요? 일단 x좌표가 커질 때까지는 갈 수밖에 없어.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맞나요? 맞나요? 그럼 2,1까지 됐어. 그럼 여기서 y는 x 대칭을 했다고 쳐봐. 그럼 몇 콤마 몇이 돼? 1,2가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더 이상 y는 x 대칭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린 10번짜리만 볼 거니까. 맞나요? y는 x 대칭 2번 하는 거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대칭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일단 얘를 어디까지는 움직여줘야 돼? 4,1까지는 움직여줘야겠죠. 그치? 그럼 x축으로 이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4분의 1의 확률이겠네요. 맞나요? 그 다음 뭐해 여기서? y는 x 대칭을 해. 그럼 얘도 2분의 1의 확률일 거야. 그러면 1,4가 될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y좌표가 더 크기 때문에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무조건 x축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확률은 1이다. 그럼 얘네들 다 계산하면 뭐가 나와? 6분의 1 나오죠. 6분의 1 나오죠? 그럼 잘 봐. 첫 번째 것도 6분의 1 나왔어. 맞죠? 두 번째도 6분의 1 나왔어 얘들아. 16분 알겠어. 16분의 1이 나왔어. 두 번째 것도 16분의 1이 나왔어. 세 번째 거 잘 봐. 2,1까지 왔어. 2,1까지 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맞죠? 그 다음 y는 x 대칭할 확률도 2분의 1이야. 그럼 y는 x 대칭하면 몇 콤마 몇이 돼? 0,2가 돼.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는? 3,2까지는 고정이야. 무조건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얘를 어디까지 갈 거고? 4,2까지 갈 거고. 그 말은 2분의 1의 확률일 거고요. 맞죠? 4,2까지 와서 2분의 1의 확률로 왔어.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할 거야? y는 x 대칭해서 2,4로 바뀌겠죠? 또 뭐야? 2분의 1의 확률이죠? 그랬더니 뭐가 커졌어? y가 더 커졌네? 그럼 무조건이겠네 이제 4,4까지는. 그러니까 몇이야 또? 16분의 1이죠. 보여? 얘도 마지막으로 한번 봐볼게. 얘까지 오는 거 확률 4분의 1일 거야.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y는 x 대칭할 확률 2분의 1일 거예요.
그럼 얘가 y는 x 대칭하면 0,3이 됐어? 그럼 어디까지는 무조건이야? 4,3까지는 무조건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뭐해? 2분의 1의 확률로 3,4가 되겠죠? 그 다음은 무조건 4,4로 가겠죠? 또 몇이야? 16분의 1이죠. 모든 확률들이 다 16분의 1이야. 왜? y는 x 대칭을 하면 그 다음은 확률을 안 세잖아. 뭐가 더 커질 때까지? x가 더 커질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다 16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16분의 1이. 그럼 얘 16분의 1이고요. 얘 16분의 3이 될 거고요. 16분의 3이 될 거고. 그러면 세 번째. 여기다 쓸까? 11번 던졌을 때를 보자. 11번 던졌다는 건 y는 x 대칭을 3번 했다는 소리야.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일단 1,0까지는 고정인 건 우리는 이제 알고, 그럼 1,0에서 y는 x 대칭을 하고, 또 2,0에서 y는 x 대칭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럼 3,0에서 y는 x 대칭 할 수 있을까? 3,0에서 y는 x 대칭했어? 그럼 0,3이 될 거야. 얘들아 따라와야 돼. 0,3이 될 거야. y가 더 커졌네? 그럼 x가 더 커질 때까지는 계속 x축으로 움직여. 그럼 어디까지가? 0,3에서는 무조건 0,3에서 무조건 어디까지가? 4,3까지 가. 그 다음 y는 x 대칭했어. 그럼 무조건 4,4로 가잖아. 그럼 한 번 더 해야 돼 우리는. 11번 던지려면 y는 x 대칭을 여기서 한 번 더 해야 돼. 근데 얘를 따라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됐니? 됐니? 그 다음도 볼까요? 네 번째, 12번 던졌다라고 쳐볼게. 12번은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최대치야, 최대치. 그래서 그거는 그냥 최대치는 어차피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는 확률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0,1까지 왔어. 그럼 얘는 필수로 어디까지? 2,1까지 무조건 올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또 나뉘겠죠. 여기서 y는 x 대칭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서 3,1로 가서 y는 x 대칭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봐봐. 얘는 y는 x 대칭했어. 2,0, 0,2까지 왔을 거야. 그럼 0,2까지면 그 다음은 무조건 3,2까지 가. 그 다음에 여기서 y는 x 대칭해서 2,3이 됐겠죠. 얘는 이거밖에 없어. 4,2에서 y는 x 대칭하면 안 돼. 알겠죠?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근데 어차피 확률은 다 몇일 것이다? 16분의 1일 것이다 하고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16분의 3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16분의 1이 나오고, 얘 16분의 3 나오고요. 얘는 세 가지 경우니까 16분의 3 나오고요. 얘는 아까 했던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랬지? 그래서 얘가 확률이 16분의 1이 나와요. 전부 다 16분의 1로 고정이에요, 확률은.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는지만 보면 돼. 얘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니까 16분의 3. 얘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한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16분의 1. 해서 전체 확률은 16분의 1, 16분의 3, 16분의 3,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8. 분의 10번 던졌을 확률은 16분의 3. 해서 8분의 3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렵죠? 어렵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전을 던지는 거라 나도 독립시행의 확률로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했는데 독립시행의 확률로는 안 풀려서 일단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94번은 쉬워서 넘어가고요. 95번 볼게요. 95번도 뭐 그닥 어렵진 않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제긴 한데 비슷한 문제를 보긴 했는데, 보시면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 정기분포를 따를 때 이 모집단의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그리고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게 뭐야? 어떤 문제에서 변수가 2개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표준화를 시켜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x가 나왔고 여기서 x바가 나왔는데 둘은 다른 변수예요. 변수 자체가 달라요. x와 x바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뭐다? 무조건 표준화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얘를 표준화하시고 얘를 표준화하셔서 더했을 때 0.3753이 되는 z값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얘는 뭐 어렵지가 않아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풀어보시고 모르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96번인데 96번도 뭐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얘들아 정신 차리고!
96번인데 보시면 XYZW의 합이 10이고 XY 더하기 ZW가 홀수다 라고 돼 있으니까 둘의 합이 홀수라는 건 홀 짝이거나 짝 홀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맞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는 XY가 둘 다 홀수여야 되고 ZW는 둘 중 하나가 짝수면 되지. 근데 생각을 해봐. 얘가 홀, 얘가 홀, 얘가 짝, 얘가 홀이야. 그럼 다 더하면 1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무조건 뭐여야 돼 얘는. Z와 W도 둘 다 짝수여야 되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반대로 돌리면 되죠.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다? 얘는 2x 프라임 플러스 1 더하기 2y 프라임 플러스 1 더하기 2z 프라임 플러스 2w 프라임이 10이다 하시면 끝이에요. 끝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2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됐죠? 됐죠? 넘어갑니다. 97번. 집합 A는 쟤를 원소로 갖고 쟤 중에 임의로 선택한 원소에 대하여 집합이 있는데 집합 얘를 만들 건데 얘가 뭐다? AI의 제곱이래요. 그러니까 이 집합은 뭐를 원소로 갖는?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A4의 제곱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그런데 서로 다른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3개다. 1대 그 중에 이 말이야. 그 중에 A1, 2, 3, 4의 곱이 0일 확률을 구하여라. A1, 2, 3, 4의 곱이 0이라는 건 저 넷 중 하나는 0이다 라는 소리죠. 그치? 그럼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게 뭐야? 조건부 확률은 얘도 신경 쓰셔야 된다고요. 어차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첫 번째 0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0이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A1, 2, 3, 4에. 괜찮니? 이렇게 나누고 시작을 하자고. 그럼 얘부터 한번 보자. 0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쉬우니까 얘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 원래 집합 A를 보시면 X1, 2, 3, 4라는 애는 어디서 오는 거다? 절대값 XI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 말은 XI는 뭐가 될 수 있는 거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될 수 있는 거다. 맞나요? 괜찮니?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마이너스 3이든 3이든 제곱하면 똑같잖아. 우리는 어차피 제곱을 보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과 3은 똑같고 마이너스 2와 2, 마이너스 1과 1은 똑같을 거야. 그런데 지금 0이 없어. 그럼 이렇게 볼게. A1의 제곱이 있고 A2의 제곱이 있고 A3의 제곱이 있고 A4의 제곱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가 될 수 있어? 이 제곱들은 1이거나 4거나 9거나 셋 중 하나야. 맞나요? 0이면 안 되니까. 맞아? 그런데 우리 원소의 개수가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돼. 그 말은 1, 4, 9가 어때야 돼? 다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돼. 근데 4개가 3개로 가는 거죠. 4개가 3개를 고르는데 요 3개를 다 고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니? 원래 우리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 4개가 3개로 갈 건데 함수에서 4개가 3개로 갈 건데 얘네들이 한 번씩은 무조건 선택이 돼야 돼. 어떻게 했어? 전체에서 뺐어요. 우리 이런 거 했었다고. 치역의 개수가 3개인 거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 그냥 4개짜리가 3개로 간다. 4의 세제곱에서 뺀다. 뭐를? 치역이 2개짜리와 치역이 1개짜리를 빼겠다 라고 봤거든. 근데 얘를 조금만 바꿔서 어떻게 볼 거냐면 어차피 4개가 3개로 가죠. 4개가 3개로 간다는 건 누군가는 2번 선택됐다는 소리잖아. 맞니? 누군가는 2번 선택됐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볼 거야. 셋 중에 1, 4, 9 셋 중에 하나를 골라. 그럼 걔는 2번 선택된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1을 골랐어. 그러면 1, 1, 4, 9와 얘네들을 하나씩 매칭시켜주면 되죠. 그게 뭐야? 4팩 나누기 2팩이죠. 4대 4를 1대1로 매칭시킬 거야. 뭐야? 4팩이잖아. 근데 그 안에 겹치는 게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러니까 2팩으로 나누면 끝이야. 이해됐니? 뭔 소린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뭘 곱해? 1은 누군가 1을 골랐어. 그럼 걔가 꼭 1이어야 돼?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죠. 또 A2의 제곱이 4를 골랐어. 그럼 A는 2야?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몇 개씩 있어? 2개씩 4개야.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질문. 없어? 괜찮아? 괜찮아? 그럼 두 번째 봐봐. 얘 봐봐. 0이 있어. 그럼 누군가는 0으로 가겠죠. 근데 방금처럼 겹칠 수도 있거든, 0이. 그러니까 0이 여러 개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나눕니다. 첫 번째 0이 한 개인 경우. 0이 한 개인 경우? 그럼 0이 한 개인 경우가 어떻게 해? 4개의 원소 중에 하나를 골라. A1, 2, 3, 4 중에 하나를 골라. 걔는 0으로 박아놔. 그럼 내가 만약에 A4를 0으로 박아놨다고 쳐볼게. 그럼 마찬가지야. A1의 제곱과 A2의 제곱과 A3의 제곱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디로 가? 이젠 0이 아닌 1, 4, 9로만 가. 그런데 우리 원소가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돼. 근데 우린 이미 0을 하나 골랐어. 그럼 추가로 고를 수 있는 원소는 몇 개야? 2개죠. 전체 원소가 3개야. 근데 0은 이미 하나 골랐어. 그러면 2개만 추가로 더 고르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 1, 4, 9 3개 중에 2개를 골라. 내가 1과 4를 골랐어. 그럼 A, 1, 2, 3은 1과 4로 가야 돼. 3개가 2개로 가. 그러니까 하나는 무조건 겹치겠죠. 무조건 겹치겠죠. 그럼 어떻게 해? 여기서 2개 중에 하나를 골라. 내가 4를 골랐어. 그럼 1, 4, 4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에 대한 배열은 3팩 나누기 2팩이겠죠. 그런데 얘가 1로 갔다고 해서 A1이 1이 아니지? 그쵸? 또 A2의 제곱이 4로 갔다 그래서 A가 2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여기가 2의 세제곱이 된다. 마지막으로 0이 2개야.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0으로 고정시켰어. 그러니까 내가 A3도 0으로 고정시켰어. 그럼 이제 A1과 A2만 남아. 1, 4, 9로 갈 거야. 근데 우리 원소 몇 개 필요해? 총 3개 필요해. 근데 0을 썼으니까 몇 개 필요해? 2개 있어야 돼. 그럼 얘네들은 겹치면 돼, 안 돼, 이제? 무조건 따로따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뭐야? A1이 하나 고르고 A2가 하나 고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써서 2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시면 전체가 될 거고요. 그 중에 뭐를 보면 된다? 그 중에 위에 걸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어차피 전체분의 위에 걸 볼 거니까 똑같이 있는 건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도 2의 제곱, 2의 4제곱,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있으니까 다 지워. 그냥 이렇게 날아가겠네요. 그러면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돼? 3 곱하기 24. 얘는 6 곱하기 3. 얘는 4, 3, 12에 24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또 3 있네? 3 지워. 어차피 조건부 확률이니까 똑같은 거 지우면 되죠? 그 다음에 6도 있네? 지워. 얘가 4. 얘 1. 얘 4. 그러니까 뭐가 돼? 다 더하면 9분의 5가 답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조건부 확률이니까 똑같은 거는 지워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일단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 여기서 A, 1, 2, 3, 4 곱이 0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넷 중 하나는 0이겠구나. 맞죠? 그래서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를 볼 거고 0인 경우에서도 0이 한 개일 수 있지만 여기서처럼 중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0이 2개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0이 3개는 안 돼요. 0이 3개면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0은 2개가 최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8번 볼게요. 98번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이 말들이 조금 이제 친절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볼 거냐면 잘 봐. 지금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7개의 1이 있고요. 7개의 마이너스 1이 있대. 7개 1과 7개의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걔네들을 내가 순차적으로 나열을 하겠다. 그런데 이웃한수의 합이 0이면 그 개수를 세서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랬을 때 2x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x와 확률을 구해서 곱해서 다 더하겠죠. 결국에는. 그럼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 그 확률을 계산해 볼 거예요. 확률을. 그래서 이 문제에서처럼 그대로 따라가 보면 이 확률 변수 x라는 애가 있대.
x라는 애가 있대. 그럼 x라는 애는 도대체 어떻게 생기느냐? 이웃한수의 합이 0이라는 건 마이너스 1과 1이 이웃할 확률인 거야. 맞죠? 마이너스 1과 1이 이웃하면 그 합이 0이 될 거잖아. 그 개수를 찾아라라는 거거든. 맞죠?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마이너스 1까지 갔어. 그러니까 계속 교대로 나열을 했어. 그럼 계속 교대로 나열을 하면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 이런 식으로 다 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x가 13이 되는 거야. 최대치가. 근데 반대로 내가 1, 7개 나열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7개 나열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한 번만 바뀌는 거니까 1이 되는 거야. x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그랬을 때 그 사이에 있는 확률들을 구해봐라 라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합니다. 1을 7개가 있는데 지금 이 설명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설명은 요 밑에 있는 거예요. 1이 7개가 있는데 그 7개의 1을 k 플러스 1개의 묶음으로 묶겠다. 그 예를 들어줄게. 내가 7개의 1을 세 묶음으로 나눠볼게. 세 묶음으로 나눠볼게. 그럼 예를 들어서 1을 하나로 보고 그 다음 1을 하나로 보고 1을 하나로 보고 이렇게 세 묶음으로 묶은 거야.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세 묶음으로 묶었어.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묶었어. 그 다음에 얘네들을 교대로 나열하겠대. 그럼 얘네들을 교대로 나열하는 가지수는 몇 개야? 얘들아, 교대로 나열하는 건? 얘네들 나열모 3팩. 얘네들 나열모 여기로 들어가겠죠? 맞죠? 그럼 뭐가 돼? 3팩.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니?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똑같은 거니까 일단 나눠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도 볼 수 있냐면 내가 그럼 총 몇 개로 나눈 거야? 총 6개로 나눈 거예요. 맞죠? 총 6개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6개의 자리가 있다고 쳐볼게.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돼? 6개 중에 3개 골라서 얘네들 집어넣고 나머지 자리에 얘네들 집어넣고 다시 6개 중에 3개가 아니라 다시 1은 여기 고정적으로 들어갈 거고 교대로 들어갈 거니까 또 마이너스 1은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리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정해진 자리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든 상관없고 그냥 예시를 드는 거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했어. 그래서 1 넣고 마이너스 1 3개 넣고 그 다음 1 넣고 마이너스 1 2개 넣고 1 넣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럼 뭐가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 나온 거죠. 그치?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 몇 등분했어? 3등분했고 3등분했어. 그럼 총 몇 등분했어? 6등분했어. 맞죠? 6개로 나눴어. 6개로 나눴더니 K가 뭐가 나왔어? 다시 몇 개로 나왔더니 X가 뭐가 나왔어? 이 확률 변수가 뭐가 나왔어? 5가 나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K 플러스 1개의 묶음으로 나눴고 K 플러스 1개의 묶음으로 나눴어? 그럼 총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눴어? 2K 플러스 2개의 묶음으로 나눴어? 그러면 확률 변수가 뭐가 나오겠어? 2K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적게. 걔네들 사이에 간격, 걔네들 사이에 이게 뭐라 그래 이걸. 하여튼 이거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 바뀌는 횟수인 거잖아. 그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6개면 5번 8개면 7번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도 K 플러스 1개의 묶음으로 나눴고 얘도 K 플러스 1개의 묶음으로 나눴어. 그럼 총 2K 플러스 1개의 묶음일 거야. 그 말은 X는 2K 플러스 1일 것이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위처럼 묶음들을 번갈아 나열하면 된다. 각 묶음에는 적어도 한 개의 숫자가 있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 가이므로 라고 돼 있어. 이게 뭔 소리야? 이 말이 이해되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래 알겠어. 근데 여기가 이해가 되냐는 거야. 여기가 이해가 되세요? 이거 어떻게 할래? 이 가 어떻게 구할래? 각 묶음에는 적어도 한 개의 숫자가 있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 가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봐봐. 1이 7개가 있어. 걔를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눌 거야? K 플러스 1개의 묶음으로 나눌 거야?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묶음이 첫 번째 묶음, 두 번째 묶음, 세 번째 묶음 쭉 해서 K 플러스 1번째 묶음이 있어. 그럼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1을 다 세면 몇 개일까? 여기에 각각에 들어가 있는 1을 다 세면 몇 개겠어? 총 1이 7개겠죠? 당연히 7개를 가지고 K 플러스 1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런데 이 묶음들에는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1을 세 묶음으로 나눌 건데 1 5개랑 2 2개랑 2 하나랑 이렇게 얘랑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눴어. 그럼 얘가 3개의 묶음으로 나눈 거야? 2개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K 플러스 1개의 묶음으로 나눈다는 건 각각이 1이 몇 개씩은 1개씩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고, 그럼 내가 1개씩을 다 집어넣어. 그럼 몇 개를 쓴 거야? 1을? K 플러스 1개를 쓴 거죠. 그럼 반대로 K 플러스 1개를 빼줘야겠죠. 우리 이런 거 하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이야. 근데 얘네가 자연수였으면 좋겠어. 그럼 1 집어넣고 3H5 하잖아. 왜 한 거야? 1 줬으니까 여기다 3 뺀 거잖아. 그럼 여기 1을 K 플러스 1개를 줬어. 그럼 K 플러스 1만큼 빼줘야죠, 뒤에를. 그럼 뭐가 돼, 얘가? 6-K가 되겠지. 그럼 뭐가? K 플러스 1개의 합이 6-K다가 되죠. 그러니까 가는 뭐가 들어가? K 플러스 1개의 합이 6-K가 된다. 근데 1만 나누면 끝나? 1만 나누면 끝나? 마이너스 1도 나눠줘야 되지. 근데 어차피 개수는 똑같죠. 그러니까 뭐가 돼? 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얘 제곱이.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 우리 H 어떻게 계산해? 2 더한 다음 1 빼죠? 2 더한 다음 1 빼면 6이고요. 6시 6-K니까 그냥 6시 K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에 들어갈 숫자는 6시 K의 제곱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와 단데 우리 저번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거예요. 이제 방금 이제 60K의 제곱을 보여드린 거고 지금 문제에서 가에 알맞은 숫자를 각각 FK라고 하겠다라고 돼 있잖아. 맞죠? 그럼 FK라고 했는데 F4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그냥 풀면 된다고? 방금처럼 머리 복잡하게 풀지 말고 그냥 K에다 뭐 집어넣어서 처음부터 K에다가 4 집어넣고 어떻게 보면 된다고? 아, 1을 5등분하면 몇 개가 되겠구나. 또 마이너스 1을 5등분하면 몇 개가 되겠구나. 그럼 그 두 개 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K로 쓰는 거를 보여드린 거고, 근데 미지수라면 괜히 어려우니까 이런 K가 들어가는 식 같은 경우에는 F4면 4 집어넣고 보자라는 거라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다도 마찬가지예요. 나다도. 보시면 자, 가가 60K의 제곱인 건 구했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가가 60K의 제곱인 건 구했어. 이제 앞에서 구했고, 그 상태로 얘를 보시면 R 곱하기 6C R이잖아. 그게 얘죠. K 곱하기 60K. 그거를 뭐로 고칠 수 있대? 얘로 고칠 수 있대. 맞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어? K 곱하기 60K 곱하기 60K일 거고, 제곱이니까 둘로 쪼개면, 그러면 K 곱하기 60K는 뭐로 바뀌어? 6 곱하기 5C K-1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방금 거랑 똑같이, 위에 거랑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K는 1에서 6까지 5C 6-K 곱하기 60K야. 근데 얘들아, 5C 6-K가 뭘까? 이거랑 똑같아요. 왜? 이 둘의 합이 뭐가 되면? 얘가 되면 같은 거잖아. 그래서 5C1과 5C4가 같은 거잖아. 이해됐어? 이해됐니? 그러면 결국 이만큼이 얘인 거거든? 근데 이만큼이 그럼 뭐로 바뀐다는 소리야? 11C6으로 바뀐다는 소리야. 앞에 시그마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 6 곱하기 11C6이 됩니다. 됐나요?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EX는 뭐 하래? 우리가 방금 구한 확률에다가 뭘 곱해? 2K 플러스 1을 곱한다고. 2K 플러스 1이 왜 나오는지 설명을 해줬죠 아까. 2K 플러스 2개로 나눴기 때문에 그 간격은 2K 플러스 1개일 것이다 라고 해놓고 그거를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얘 구했으니까 이렇게 곱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다 같은 경우에는 px가 2k 플러스 1일 때는 구했으니까 이제 p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려나? 저것까지만 구해드릴게요. p에 2k 플러스 1일 때의 확률은 우리가 아까 구했던 거 60k의 제곱이 경우의 수잖아. 경우의 수. 그럼 얘를 뭐로 나누면 돼? 전체로 나누면 확률이 되겠죠? 그럼 1과 마이너스 1을 나열할 거야. 그럼 전체가 뭐야? 앞에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1은 맨 앞에 하나는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1은 맨 뒤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럼 몇 개를 나열해? 나머지 12개를 나열하는 거거든? 그래서 12팩토리얼 나누기 6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나열은. 그러니까 전체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뭐 별거 아니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어차피 분모에 있는 상수는 앞으로 나갈 거고 그다음 2k 플러스 1과 곱해서 확률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음. 101번도 그냥 해보면 돼서 넘어가고요. 102번인데 102번에 빈칸 넣기가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그래서 102번 같이 볼게요. 102번에 각 자릿수가 모두 0이 아닌 정수이고 합이 9인 자연수 n을 임의로 하나 선택할 때 부등식 n은 10k의 제곱부터 10의 k 플러스 1제곱 10의 k제곱부터 10의 k 플러스 1제곱 사이를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k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그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고 의미 아닌 정수 k에 대하여 뭐 쭉 적혀 있죠. x 값이 되는 k 값이 되는 경우는 뭐라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고 결국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A1부터 AK 플러스 1까지 합이 9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순서상의 개수와 같다라고 나와 있다고. 우리 이거 개수 어떻게 구해? 이 순서상의 개수 어떻게 구하니? 여기다가 얘네들이 뭐일 거니까? 자연수일 거니까 1씩 넣어주는 거야. 그럼 총 몇을 넣어줬어? K 플러스 1만큼 넣어줬겠죠. 그럼 이 옆에다가 K 플러스 1을 빼주면 얘는 뭐가 돼? 8 마이너스 K가 될 거다. 즉 뭐다? K 플러스 1개의 합이 8 마이너스 K다. K 플러스 1 H 8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K 플러스 1개의 합이 8 마이너스 K일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따라왔어? 근데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나눠줘야 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 지금 가에서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전체로 나눠줘야 돼. 전체는 뭘까요? 얘들아 전체가 뭐야? 지금 문제 읽어봐. 전체가 뭐야? 각 자릿수가 모두 0이 아닌 정수고 합이 9인 자연수 n이래. 그 전체 어떻게 구할 거냐고. 얘들아 정신 차리고. 의미 아닌 정수 K에 대하여 의미 아닌 정수 K에 대한 확률 변수 X의 값이 K가 되는 X가 K가 되는 경우의 수는 제래요. 그래서 구했어. 전체 어떻게 구할 거냐고. 전체 전체 어떻게 구할 거냐고. 얘들아 봐봐. 얘 보세요. 얘 계산하시면 뭐가 된다? 더하면 K 없어질 거고 9니까 8-K니까 80K야. 80K야. 그럼 K가 1일 때는 81, K가 2일 때는 82, K가 3일 때는 83. 그럼 K는 최대 몇 가지 가겠어? 8까지 가겠죠?
그치? 그걸 다 더한 게 전체 아니야? 맞아?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K가 0일 수도 있구나. K가 0일 때부터 보면 8시 0이니까 0이면 8시 0, 1이면 8시 1 해서 88까지가 전체. 그럼 너네 8시 0부터 8시 8까지 다 더하면 몇이야? 2의 8제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 됐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연수 R에 대하여 얘인데 그러면 K 곱하기 얘래. 우리 지금 평균 구하는 거니까 확률에다가 K를 곱해 본 거야. 그럼 확률에다 K를 곱해 보면 얘가 2의 8제곱분의 80K인데 여기 보시면 K분의 80K가 있지. K 곱하기 80K가 있죠. 근데 여기 NCR은 R분의 N 곱하기 얘라고 돼 있지. 맞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바꿔볼게. 80K는 얘를 그대로 보면 K분의 N에 70K-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 맞죠? 근데 거기에 뭘 곱한 거야? K를 곱한 거니까 나는 뭐겠네? K가 약분이 될 거고 8, 얘가 약분이 되면서 뭐가 될 거다? 2의 5제곱분의 70K-1이 될 거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계산한 거예요. 계산. 위에 공식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는 뭐 하면 돼? 나 우리 구했어. 어디니? 얘가 나였죠? 2의 5제곱분의 70K-1 그래서 대입하시면 끝납니다. 분모는 앞으로 나갈 거고요. 분모는 앞으로 나갈 거고 여기다가 8 집어넣으면 7C7 1 집어넣으면 7C0 그러니까 7C0부터 7C7까지 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2의 7제곱이 되겠죠. 답이 다예요. 다. 다는 2의 5제곱분의 2의 7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03번 103번 보시면 내 학생 A, B, C, D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이 원모양 탁자에 앉을 건데 원모양 탁자에 둘러 앉을 건데 가는 A는 B와 이웃하고 C는 D와 이웃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하나로 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A와 D는 이웃하지 않고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네요. 그럼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했어? 원형 탁자에 하는 거 한 명 박아놨죠? 그치? 내가 여기 가운데다가 A, B를 박아놔볼게. 근데 A, B일 수도 있고 B, A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곱하기 2는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럼 내가 A, B를 박아놨어. 그리고 C, D를 하나로 볼 거야. 그런데 A와 D는 이웃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내가 만약에 C와 D를 하나로 보고 얘네들한테 갖다 붙일 거야. 만약에 얘네들이랑 이웃하게 갖다 붙일 거야. 그럼 어떻게만 붙일 수 있어? 어떻게만? D, C를 이렇게 붙일 수는 있어. B와 D는 이웃해도 되니까. 근데 B와 C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붙일 수 있어. 아니면 반대로 어떻게 붙일 수 있어? D, C를 이렇게 붙일 수 있어. 맞나요? 여기가 괜찮아? 내가 만약에 A, B를 이렇게 박아놓고 D, C를 쟤네들한테 붙일 거야. 그러면 무조건 어떤 배열만 가능해? D, C가 이 순서대로만 붙어 있어야 돼. C, D로 붙어 있으면 안 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또 만약에 내가 BA로 나열을 했다고 쳐볼게. 그냥 얘는 예시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BA로 내가 나열했다고 치면 무조건 어떤 배열로만? CD의 배열로만 갖다 붙일 수 있어. 맞나요? 맞지? BD는 이웃해도 되고 AC는 이웃해도 되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여기다가 DC를 박으면 AD가 이웃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AB가 순서가 정해지면 CD도 순서가 정해지고 그 정해진 순서로는 막 나열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맞잖아. 그럼 뭐가 돼? 내가 하나를 임의로 골라볼게요. 이제 A, B를 골랐어. 박았어. 그러면 C, D는 뭐가 돼? 이렇게로 고정이 돼. 그럼 몇 명 남아? 얘네들하고 4명 추가로 남는 거죠? 총 8명이니까. 맞지? 그럼 얘네들만 나열해주면 끝나네? 맞나요? 얘네들만 나열해주면 끝나네? 얘네들 나열 어떻게 해? 원래는 총 몇 명이고?
6명이고 얘네들을 묶었으니까 5명이 됐을 거고 그 5명에 대한 나열은 5팩이고 맞죠? 그 5명에 대한 나열은 5팩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순서를 바꿀 수 있을 거니까 2팩을 곱했는데 2팩을 곱할 필요가 있다 없다? 2팩을 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라고. 왜? 내가 A, B를 박아놓으면 D, C가 이렇게 배열이 되든 이렇게 배열이 되든 이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맞죠? 됐나요? 괜찮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세실 수도 있어요. 직접 센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떨어져 있을 때는 C, D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금 했던 건 뭐야? 2 곱하기 5팩이라는 애는 뭐야? A, B와 D, C를 고정시켜 놓고 나열을 해본 거야. 그런데 나는 A, B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반대로 꼭 C, D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D, C가 됐으면 좋겠대. 만약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D, C가 만약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얘네들에 갖다 붙을 수 있어 없어? D, C가 이렇게 붙을 수 있어 없어? 없어. D, C가 이렇게 붙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는 누군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이제는. CD가 아니라 DC로 앉을 거면. 맞나요? 그럼 여기에 누군가를 앉히고 여기에 누군가를 앉힌다. 4명이니까 4 곱하기 3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 누군가 앉고 여기 누군가 앉았어. 그리고 내가 DC로 고정시킬 거야 이번에는. 그럼 얘가 몇 명으로 줄어? 2명으로 줄어. 그럼 뭐만 곱하면 돼? 3팩만 곱하면 돼. 근데 이런 게 A, B에도 있을 거고 B, A에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 2개를 더하시면 답인 거죠. 첫 번째는 뭐다? 얘를 A, B와 D, C로 고정시켜 놓고 보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근데 나는 CD도 보여야 된다. CD도 봐야 된다. D, C가 무조건 붙어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CD로 바뀌어 있을 때를 보면 얘는 A, B가 이렇게 바뀌어 있고 CD가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얘네들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좌우에 한 명씩 집어넣어서 보겠다. 이렇게 2가지로 나눠 놓고 그 2가지를 각각 계산해서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4번 볼게요. 얘들아 104번에 주사위를 4번 던져서 A, B, C, D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걔네들을 점을 찍었고 걔네들을 점을 찍은 애들의 그 선분의 기울기 중에 음수인 선분이 1개래. 기울기가 음수인 거. 근데 우리 기울기 어떻게 구해?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서 나누잖아. 맞지? 그러면 항상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여기서 여기를 빼든 D에서 C를 빼든 상관없잖아. 맞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어디를 뺄 거냐면 X좌표가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뺄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D의 DC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D에서 C를 뺄 거야. BD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D에서 B를 뺄 거야. 이런 식으로. 뭐에서 뭘 빼든 상관없으니까. 맞나요? 그러면 기울기에서 X 증가량은 항상 뭐가 되는 거야? 항상 양수가 되는 거야. 이해가? 내가 AC의 기울기를 구할 거야. 선분 AC의 기울기를 구할 거야. 그럼 항상 C에서 A를 빼. 그러면 분모는 양수로 고정이야. 맞죠? 그럼 우리 이제 뭐만 보면 돼? 분자만 보면 돼요. 분자만. 그러니까 분자가 양수인 게 있을 거고 분자가 음수인 것들이 있을 건데 그 분자가 음수인 것들을 찾아라라는 소리거든? 맞죠? 그럼 잘 봐. 만약에 전부 다 양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부 다 양수야. 그러면 A,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기울기가 양수이려면 얘에서 얘를 뺐을 때 양수이려면 B가 A보다 커야겠죠? 이렇게 봤을 때도 C가 B보다 커야 될 거고 이렇게 봤을 때도 D가 C보다 커야겠죠. 뭐려면? 전부 다 양수이려면. 그럼 만약에 A, B, C, D의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쳐봐. 그럼 얘네들은 뭐가 돼? 만약에 이 순서면 뭐가 돼? 전부 양수가 돼요. 기울기가. 이해되셨나요? 근데 우리는 이 중에 몇 개는 한 개는 음수여야 되지. 한 개는.
그럼 딱 한 쌍만 자리를 바꾸면 되겠네? 이렇게 되면 다 양수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A, B의 자리를 바꿔. A, B의 자리를 바꿔. 그럼 뭐가 돼? B, A, C, D가 되지. 그럼 A, B는 빼면 음수. A, C는 양수, A, D 양수, B, C 양수, B, D 양수. 다 양수야. 그러니까 뭐만 이런 식으로 둘의 자리만 싹 바꾸면 걔네들만 음수로 바뀌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내가 A와 C의 자리를 바꾼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써볼게. C, B, A, D를 이렇게 써볼게. 그럼 뭐도 바뀐 거야? A, C만 바뀐 게 아니라 B, C도 자리가 바뀐 거야. B, C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자리가 바뀐 거잖아. 그럼 돼, 안 돼? 음수인 게 두 개가 돼버려. 그러니까 자리를 바꿀 거야. 전부 다 양수인 거에서 자리를 바꿀 거야. 그럼 자리를 바꿀 때 어떻게 바꾸는 거야? 인접한 애들만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이 A, C, B, D. 그 다음에 A, B, D, C. 이렇게 하면 음수가 하나씩만 만들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너네 음수의 반대가 양수야? 음수의 반대는 뭐야? 음이 아닌 정수예요. 맞죠? 그 말은 뭐도 있어야 돼? 0도 있어야 돼.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 등호를 붙여주셔야 돼요. 바뀐 애들 빼고는. 바뀐 애들 빼고는 나머지 애는 등호를 붙여주셔야 돼요. 0여도 상관없거든. 음수만 하나면 되거든. 됐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니 우리? 3개인데 얘만 등호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 여사건으로 풀죠. 얘네들은 주사위니까 무조건 1부터 6 사이에 있을 거고요. 그 6개의 숫자 중에 내가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을 거야. 근데 그 중에 뭐는 A와 B가 같으면 안 돼. 그럼 내가 얘네들을 같다고 가정하면 6의 이치 3이 되겠네요. 3개 뽑는 거니까. 그래 놓고 여기다가 곱하기 3 해주시면 답입니다. 어차피 순서만 바뀐 거니까.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105번. 마지막 105번인데 105번이 통계여서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105번이 통계여서 그닥 어렵지 않아서 빠르게 보고 갈 건데 이거를 우리가 저번 시간이 아니라 저번에 우리 초창기에 이어는 이제 앞부분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얘를 보시면 fx가 f3보다 작다 곱하기 fx-f3 곱하기 fx-31이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볼 수 있어? fx가 f3보다 작고 f31보다는 크다 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어떻게 돼? 이 사이에 있으면 얘는 얘보다 작으니까 음수, 얘는 얘보단 크니까 양수 해서 음수가 되겠죠. 곱했을 때. 반대로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곱했을 때 음수라는 건. 그러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된다? fx가 f31보다 작고 그리고 fx는 f3보다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쓸까요? 그냥 다시 정리해서 첫 번째 fx가 f3보다 크고 f31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fx가 f31보다는 작고 f31보다 크고 f3보다 작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가 5개래요. 자연수의 개수가 5개래. 그럼 내가 한번 이산항률 전기분포를 한번 그려볼게요. 전기분포를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평균이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F3과 F31을 봐야 되는데 F3과 3은 왼쪽에 있고 31은 오른쪽에 있겠죠. 느낌상 왼쪽으로 몰리거나 오른쪽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 불가능해요. 이 5개가 안 나옵니다. 해보시면 알겠죠? 그러면 F3과 F31이니까 여기가 3이 있고 여기 31이라고 가정해볼게. 그러니까 31이 평균에 더 가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 볼게요. F3과 F31이야. 그 중에 우린 F3보다 크고 31보다 작은 거 보고 싶어. F3은 여기에요. 이 위로 가면 돼. F31은 여기야. 이 밑으로 가면 돼. 맞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얘네들과 얘네들이죠. 맞니?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반대로 얘 봐봐. 이번에는 F31보다 크고 F3보다 작대. F3보다 작은 건 여기고 F31보다 큰 건 여기야. 겹칠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선 얘가 불가능해. 그럼 반대로 전기분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m인데 이번에는 31이 멀리 있고 3이 가까이 있다라고 쳐볼게. 그럼 내가 이렇게 그러면 얘가 F3이고요. 여기가 Fx야. F31이야. 근데 얘 봐봐. F3보다는 크고 31보다 작아.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 F31보다는 크고 F3보다 작아. 그럼 어디야? 여기랑 여긴 거야. 근데 우리 총 자연수가 몇 개여야 되는데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가 5개여야 된대. 그럼 얘 봐봐. 여기에 들어가는 자연수 뭐밖에 없어? 1, 2밖에 없어. 3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그럼 여긴 몇 개 있어야 돼? 3개. 그러니까 뭐 있어야 돼? 30, 29, 28. 그러니까 여기가 뭐 K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K라는 애가 뭐보다는 28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안 되죠? 같으면 안 되죠? 작아야 되고 뭐보다는 27보다는 크거나 같은 걸 찾을 수가 있다. 그럼 얘 봐봐. 얘는 좌우가 어때? 좌우가 어때? 대칭이죠 지금? 얘는 0에서 잘렸어. 0 왼쪽으로 안 가고 있다고 지금. 0이 예를 들어서 0이 여기 있으면 0 왼쪽으로 안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왼쪽의 개수와 오른쪽의 개수가 다를 수 있어. 지금도 보면 얘 2개고 얘 3개잖아. 달라도 돼. 왜냐면 얘는 자연수니까 0에서 잘랐거든. 이 왼쪽을 버려줬거든. 얘가 3개면 원래 얘도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되는데 하나를 날린 거야 0이. 근데 얘는 그럴 일이 없죠. 왜냐면 3보다 큰 거 31보다 큰 걸 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린 5개여야 돼. 대칭이야.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개수가 안 맞아요. 5개가 될 수 없어요. 여기 2개 여기 3개가 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다? 무조건 얘다. 그 말은 평균은 어디에 더 가깝고 31보다는 3에 더 가깝고 두 번째 K값은 27부터 28 사이에 존재하겠구나.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K값이. 그럼 저 K값이 도대체 뭔데? 이 K값이 뭐야? K가 뭐야? 3과 대칭이 내줘요. 그럼 K 어떻게 구해 우리? K 어떻게 구해? 얘와 얘의 대칭이 M인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2분의 3 플러스 K는 M이 되는 거죠. 평균이니까. 그래서 2 곱하면 2고 K는 뭐가 된다? 여기서 K는 2M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2M-3은 27과 28 사이여야 되고 3을 각각 더한 다음에 나누면 M은 15부터 31이니까 15.5까지일 것이다. 해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얘가 범위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평균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평균이 15 이랬으면 얘는 값으로 떨어져야 돼. 근데 평균이 15부터 15.5까지로 돼 있으니까 이런 식의 범위가 나오는 거고 여긴 등호가 있고 여긴 등호가 없는 이유가 저 범위 때문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A 값은 뭐라고? 평균이 15라고 가정하고 푸시면 되는 거고 이 B 값은 뭐를? 평균을 15.5라고 가정하고 푸시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확률 계산은 어차피 표준 편차가 2라고 줬으니까.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 저 부등식 두 곱에 대한 부등식이 0보다 작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사이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 F3과 F31 사이 또는 F31과 F3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만족하는 전기분포를 그려보니 얘는 좌우가 대칭이니까 불가능하고 얘도 사실은 좌우가 대칭이긴 해. 당연히 좌우가 대칭이긴 하지만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0에서 잘린다. 그러니까 좌우의 개수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라고. 그렇죠? 다를 수 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대칭이니까 다를 수 없다. 근데 우리는 5개, 즉 홀수개여야 되니까 얘네들은 불가능하고 얘는 2개, 3개로 잘리면 된다. 그랬을 때 이 K값을 구해보시면 2M-3이 나오고 그럼 그 2M-3의 범위를 가지고 저 확률의 범위를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됐나요?